네, 그럼 이어서 해보면 일단 지우고 복습한 거는 간단히 이 정도로만 하고 이제 이렇게 쭉 비행 상관도를 그려놓고 대략적인 형태를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B다, 여기가 M이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될 때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그쵸? 이렇게 될수록 어떻다 그랬어요? 아, 편심이 작구나. 그쵸?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되면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편심이 커지겠다. 그리고 이 녀석이 보, 그죠? 모멘트만 있는, 충력이 없는, 거의 보처럼 거동하는 거, 빔처럼, 빔. 그쵸? 여기에 다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이 뭐예요? 온리 충력. 그쵸? 실제로 여기면 편심 자체가 제로가 되는 거고, 여기가 바로 축 강도, 압축 강도가 되는 거라고요. 그쵸? 모멘트 없이, 힘 없이 충력만 작용, 온리 충력.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이론상 편심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어떻게 중립축이 어떻게 돼요? 중립축 깊이가 거의 무한대로 되는 거죠. 그쵸? 이런 것들 다 앞에서 했던 얘기가 이렇게 다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는 인장 강도, 콘크리트 인장 강도겠죠. 기둥의 인장 강도일 텐데 콘크리트는 뭐에 저항 못해요? 이론상 인장에 저항 못하니까 이 인장 강도는 거의 철근의 강도가 되겠다. 이 정도를 이렇게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고, 그죠? 이제 변형률 관점에서 보면 보통 보에서도 이 녀석이 파괴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쭉 해서 압축축 콘크리트의 변형률이 어디 도달이요? 0.003에 도달할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기둥도 어떻게 돼요? 이 노미널 스트렝스, 이 PM 상관도에서 이 강도의 기준은 압축축 최외곽, 압축축 콘크리트 변형률이 0.003에 도달 시 이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거는 보랑 똑같죠? 그죠? 이거는 이 기준은 보랑 똑같습니다. 그죠? 물론 커플되지 않는다는 거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었고, 그렇게 해서 변형률 관점에서 보면 요 압축 강도일 때 요 녀석부터 보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렇게 돼서 작용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부재가 있어서 보처럼 이렇게 있어서 어떻게 돼요? 만약에 뭐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 그죠? 충력이니까 여기가 0.003일 때 당연히 이 인장 측도 0.003이 되겠죠. 왜냐면 이 돌아가는 힘이 없으니까. 온리 이렇게 누르면 그죠? 압축 변형률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된다고요. 즉 이렇게 되면 또 헷갈리니까 가까이 시작해서 이 녀석은 대략 이런 형태. 여기가 압축축 0.003, 여기가 0.003이 된다고요. 알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당연히 누르니까 전체 압축으로 똑같이 작용하겠죠. 그렇게 될 거고,
요 녀석. 그 다음 요렇게 해서 이 녀석 요렇게 튀어나온 여기 그래프가 대략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만약 그렸다고 하면 요 녀석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갈 때 이 부분 여기가 뭐예요? 바로 밸런스 포인트인데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변형률이 어떻게 돼요? 밸런스 포인트는 여기가 0.003의 압축 쪽에 도달하면 쭉 해서 여기는 뭐에 도달하는 거예요? 입실론 y에 도달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밸런스 포인트는 콘크리트가 파괴 변형률 0.003에 도달할 때 철근은 인장측 체외곽 글씨가 최외곽 인장 철근은 항복 변형률 입실론 y에 도달. 그쵸? 어떤 교재에 보면 얘가 0.002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철근의 탄성 계수는 고정이죠. 몇을 고정이에요? 20만 MPA로 고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뭐 400MPA짜리를 썼다 라고 했을 때의 0.002인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항복 변형률에 도달했을 때, 그쵸? 강도가 400짜리를 썼을 때 항복 0.002. 즉, 이 밸런스 포인트는 어떻게 된다고요? 변형률이? 편심이 딱 작용해서 모멘트가 작용했는데 어느 시점이라고요? 어느 정도의 편심? 이 밸런스 포인트는 압축 콘크리트가 0.003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해요? 철근이 딱 동시 항복. 그쵸? 그럼 생각해보면 이게 보라고 했으면 만약 이 밸런스 포인트는 보처럼 설계가 가능해요? 안 해요? 만약 보다 얘가 만약에. 그죠? 그럼 철근비 기준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그쵸? 물론 얘는 보가 아니지만 그죠? 왜냐면 이미 최대 철근비 기준을 만족 못 한다고요. 요 기준으로 보면. 그죠? 왜냐면 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실론 y에 곱하기 2.0 2배보다 커야 된다고요. 변형을. 그죠? 2배보다 많이 변형해야 되니까 딱 요 포인트만 놓고 보면 그쵸? 당연히 이렇게 철근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린 거죠. 어쨌건 그냥 이거는 여담으로 얘기한 거고 동시에 파괴될 때 중립축 깊이는 이 정도 되겠죠? C 그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가 밸런스 포인트. 그죠? 그러면 밸런스 포인트를 기준 우리는 지금 최인장 압축 강도 작용할 때 밸런스 포인트 그리고 인장 강도 그러면 여기가 보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대충 여기 어딘가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당연히 0.003 즉 입실론 U에 도달하고 쭉 이 정도. 얘는 뭐보단 큰 거예요? 당연히 철근이 입실론 Y보단 클 거다. 더 많이 변형할 거다. 라는 거. 그쵸? 그렇게 되는 거고 점점 더 편심은 커지는 거고 그렇게 될 거고 거꾸로 요 정도 슉 해서 요 정도 보면 어떻게 돼요? 변형이 0.003에 도달치는 잠깐 지워버리고 이 녀석은 대략적으로 얘는 0.003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녀석보다는 당연히 뭐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뭐 이렇게 되거나 그죠? 어쨌건 요것과 요것의 사이 중간 즉 뭐와 뭐 사이예요? 이렇게 되는 것과 0.003, 0.003에 도달하는 것과 여기에 입실론 y 철근이 항복하는 밸런스 포인트 0.003 요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다. 대략 이런 모양으로 있을 거다라는 거. 그쵸? 그 말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얘가 밸런스 포인트라는 게 뭐라 그랬죠? 아, 콘크리트 파괴될 때 철근도 항복하는 시점.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위쪽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점점? 철근이 항복하기 전에 쓸데가 없는데 철근이 좀 더 잘 보이는 걸로 철근 항복 전에 파괴 그쵸? 밸런스 포인트를 해서 이렇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 파괴 전에 철근 항복 이렇게 되는 거죠. 철근이 항복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콘크리트가 먼저 파괴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얘는 취성적, 점점 취성적으로 가는 거고 이 녀석은 점점 연성적으로 가는 겁니다. 덕타일하게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극단적으로 인장치가 약하게 하면 보처럼 점점 덕타일하게끔 되는 거고 연성적 거동을 하는 거죠. 그죠? 브리틀하냐 덕타일하냐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위쪽으로 가는 밸런스 포인트를 중심으로 취성적으로 가는 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압축 파괴, 압축 지배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죠? 압축 파괴 쪽으로 간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장지배라고도 할 수 있고 인장파괴 그죠? 즉 압축파괴 이꼴 브리틀한 겁니다. 인장파괴 이꼴 덕타일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죠? 물론 당연히 요 근처에서는 비슷비슷하겠지만 그죠? 점점 밸런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보에 가까워질수록 덕타일해진다. 그죠? 밸런스 포인트 기준으로 위쪽으로 쭉쭉쭉쭉 편심이 감소할수록 압축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걸릴수록 압축지배 쪽으로 간다. 라는 것도 물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맞죠?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거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우린 기둥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일단 대충 변형률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고 압축 지배냐, 압축 파괴냐, 인장 지배냐, 인장 파괴냐 또 했고 밸런스 포인트에 대한 얘기도 했고 압축 강도에 대한 얘기도 했고 결국 이 녀석 충력이 없을 때는 거의 보다 라는 것도 했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한다라고 생각해보면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쪽은 설계를 한다라고 생각해보면 실제로 좀 지워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는 설계의 기본 컨셉은 강도가 있고 그쵸? 뭐 이렇게 강도가 있겠죠. 강도가 커야 되죠. 뭐보다요? 외력보다 커야 되죠. 여기는 하중 조합이 될 거고 그렇게 되죠. 그 설계할 때 이게 끝이 아니죠. 뭐 하중은 더 크게 만들고 강도는 더 낮게 해야 그죠? 하중은 크게 만들고 외부에서 오는 하중은 더 큰 거를 바라보고
강도는 더 낮은 거를 바라봐야 낮게끔 해줘야 더 안전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이 강도 저감계수라는 게 있다고요. 그쵸? 강도 저감계수라는 게 있고 강도 저감계수는 보에서 어떻게 결정됐죠? 최외곽 철근의 변형률로서 결정되고 이 녀석은 기둥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죠. 그쵸? 그죠? 기둥도 마찬가지여서 이런 그래프를 봤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막 섞이죠. 내용들이 이런 거 쭉 해서 쭉쭉 뭐 이런 거 했었죠. 쭉 있어서 여기가 뭐 입실론 y다. 여기가 최외곽 인자철근의 변형률 x축이 입실론 y. 그죠? 400일 때 0.002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0.005다. 그리고 이 녀석이 0.85다. 강도 저감계수가. 이 녀석이 0.65다. 대신 뭐 나선 철근일 때는 0.7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대충 지금 나선 철근은 그냥 0.7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고 나선 철근은 좀 더 강도를 좀 더 크게 볼 수 있다. 이 정도 일단 알아둔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고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변형률을 바라봤죠. 변형률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뭘 예측할 수 있어요? 강도 저감계수도 예측할 수 있다고요. 그쵸?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두껍게 해서 요 녀석 요 밸런스 포인트에서 여기는 뭐예요? 콘크리트가 파괴될 때 변형률이 인장 측 변형률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커도 뭐예요? 0.002죠. 그 말은 슉 봐보면 여기죠. 요 구간이죠. 그렇게 됩니다. 즉 요 지금 노란색 부분에서의 강도 저감계수 파이는 0.65가 된다고요. 그쵸? 왜냐면 그죠? 아무리 커도 인장 측이 0.02니까 밸런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그죠? 그런 다음에 이 녀석 녹색으로 여기 이제 밸런스 포인트 중심은 요 녀석 요 녀석은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은 여기가 거의 보라 그랬죠? 그쵸? 거의 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 녀석은 이제 점점 인장치기 어떻게 돼요? 인장치기 이제 인장치기 변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즉 이제 0.65에서 점점 이렇게 가는 즉 여기가 이거 화살표 이렇게 변한다고요. 즉 점점 커진다고요. 그쵸? 그래서 점점 인장팍이 갈수록 몇에서 몇으로 변하는 거예요? 0.65에서 0.85까지 변할 수 있다고요. 이해됐죠? 여기 쭉. 그죠? 그냥 인장으로 당기는 것도 실제로 강도 저감계수는 몇이에요? 0.85인 겁니다. 철근은 쭉 늘어나니까. 그죠? 그래서 밸런스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밸런스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 위쪽은 압축축이 0.003에 도달했을 때 기껏해야 철근 딱 항복한 거가 기준이가 밸런스 포인트니까 그러면 강도 저감계수는 기껏해야 0.65겠다 다. 그죠? 0.65겠다. 그리고 밸런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점점 인장 측 변형률이 늘어나니까 0.65보다 점점 커지겠다 라는 거. 그죠? 점점 길어져가지고 일단 두 번째 정리는 여기까지. 두 번째는 그죠? 이해하시겠죠? 즉 이 강도 저감계수는 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강도적 관계에서 보호 생각해보면 최소철근비, 최대철근비 해보면 여기서 딱 여기 2의 입실론 y 이상해야 되니까 그쵸? 얘는 0.783인가요? 그죠? 보는 절대 강도적 관계에서 뭐가 될 수 없어요? 0.65가 될 수 없다고요. 뭐 때문에요? 최대 철근비 기준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런 기준 때문에 철근을 강도를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었어요? 그죠? 압축 즉 철근을 넣어서 그죠? 상대적으로 철근을 인장측을 더 많이 변형해서 그죠? 압축축을 강화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인장측을 약하게 설계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 철근을 더 넣을 수도 있게 만드는 거.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자체로는 보는 절대 0.65가 될 수 없다고요. 그죠? 하지만 이 강도적 관계수의 표는 그대로 사용했다. 라는 거까지.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밸런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 위쪽은 압축지배는 다 0.65지. 아까 말했던 압축지배 취성적 0.65 다 매칭이 된다고요. 그보다 증가할 때는 아래쪽으로는 어떻게 돼요? 인장지배 점점 이제 0.65에서 0.85로 점점 힘지배로 간다. 점점 덕타일해진다. 라는 것까지 해보고 이제 이 다음이 마지막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정리에서는 실제로 강도적 관계수를 적용해서 이제 디자인 PM 커브 그죠? 디자인 캐퍼시티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고 강도 저관계수를 곱한 PM 상관도를 작성해보고 끝부분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PM 상관도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까지 해서 세 번째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